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원래 오늘 김희서 학생이 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하기 1시간 전에 아니군요. 2시간 전인가 문자 왔어요. 자기 기말고사 준비해야 된다고. 기말고사 12일 남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핸드폰도 안 하겠네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할 거라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본인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한번 얘기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기대했기 때문에 게임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그러니까 좋은 게임의 그 유용성, 그죠? 컴퓨터 게임의 순기능이라고 할게요. 좋은 기능, 순기능을 그럼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우리 가정이나 뭐 어느 공동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런 게임이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단순한 어떤 그 도구, 그죠? 도구죠, 도구. 이 도구를 소비적으로 이렇게 낭비적이나 소비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재화로 만들어서 생산적인 것으로 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의 어떤 순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저를 포함한 40대 이상의 어른들은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뭐 저도 스타크래프트에 푹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도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저녁에 끝나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팀플이라 해서 게임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래서 아내에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 물론 이제 남자 선생님들끼리만이었지만, 유대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걸로 소통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창회를 하면, 예전에는 동창회를 하면, 남자 동창들이 모여서, 또 남녀 동창들이 모여서 뭐 술 먹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가다 가면 이제 식사하고 나서 2차로 뭐 여기저기 술 먹으러 가는데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인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구장을 가는 것보다 스타크래프트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뭐 더 술집 와서 어른들은 술 먹는 것보다 그런 데 가서 게임을 해서 그 당시 PC방 한 시간에 1,000원이니까 얼마나 유익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어른들과 청소년들과의 지금 문화적 충돌 현상이 뭐냐? 게임은 자꾸 하면 몸에 안 좋고 뭐 전자파가 나오고 방해가 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부모님이 더 정확히 게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게임은 애들 하게 돼 있어요. 집에서 못하게 하면 PC방 가요.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3남매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사라졌어요. 어디 갔다 왔냐니까 PC방 갔다 왔다. 그러니까 애들은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 활동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런 게 있대요. 여가 활동으로서의 게임, 여가 활동.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죠. 오락성, 그죠? 오락성이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물론 이제 뭐 교회 다니는 분들 술을 드시지 않겠습니다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맥주 한 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 애들도
그렇게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그래서 여가 시간 증대되는 효율적인 어떤 대안문화로서 게임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조절을 한다면 조건이 조절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공익적 가치가 있다. 특수 목적. 이 컴퓨터 게임이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대요. 어떤 게 있냐? 이런 거예요. 이 고령자 재활 치료용이에요. 고령자 재활 치료. 예, 그래서 반사신경 뭐 이런 것들 이걸 다 게임으로 한다는 거예요. 재활 치료. 그다음에 치매 방지용 게임이 또 치매 방지용 게임을 애들 맨날 화투 치는 그런 어른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치매가 방지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령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그 고령화로 나오는 어떤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그죠? 특수 공익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것들 군사용 시뮬레이션 게임, 그죠? 이제 전쟁을 한번 예비로 한번 돌려보는 거죠. 군사용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그 외에도 성폭력 예방, 산불 예방, 통일 교육 이런 게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적 기능.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매 본 사람은 알겠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 게임을 창의력, 판단력, 종합적 사고 뒤에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창의력, 판단력, 종합적 사고력 자,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게임을 학습용으로, 그죠? 학습용 게임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여러분 천자문, 만화 천자문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학습용으로 또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이제 고교생, 대학생 경제교육, 그죠? 온라인 게임을 경제교육으로도 역사교육으로도 활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교육용으로 한대. 그 다음에 또 요까지가 두 번째고요. 죄송합니다. 요까지가 두 번째고요. 요렇게, 그죠? 두 번째 교육적 기능도 있고 공익목적 교육적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것도 있냐면 인터넷 정보기술의 친숙함, 그죠? 인터넷 정보기술의 친숙함.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컴퓨터 활용 또는 스마트폰 활용이 이제 자유자재로 기능과 기술을 익히면서 그것이 이제 아이들이 심화되고 발전되면 좋은 웹이나 앱이나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수한 콘텐츠, 그죠? 아주 탁월하고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잠재 능력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로 아주 경제적이죠.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구로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했죠.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게임을 가다용어가 가몰입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 사라지죠.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회의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소비적인 활동이 많아지겠죠. 사이버 범죄가 증가한대요.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전체 사이버 범죄 중 게임 관련 범죄가 절반 정도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 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기 이런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사행성 게임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행성은 뭐냐면 이제 돈을 걸고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게임의 이제 순기능에서 우리가 뇌로 한번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뇌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뇌에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으로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뇌로 들어가봅시다. 뇌. 지난번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한번 우리 뇌를 타고 들어가 봅시다. 또 이거 한다고 또 게임만 또 엄청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게임 적정 시간들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자, 게임을 좀 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이제 MRI 검사를 했더니 회백질의 양이 변화된다. 회백질의 양.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게임을 이제 뇌과학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회백질의 양 자, 회백질의 양 변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회백질. 자,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인 남자의 회백질과 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약간 회백질이죠. 이게 회백질. 그리고 이게 이제 백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백질의 양은 작업 기억, 긍정적인 상관관계 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시적 정보를 보유하는 단기 기억력이 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회백질의 양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뭐냐면 어떤 것을 하냐면 정보 보유 그리고 단기 기억력 증가.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도 이렇게 뇌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계속 전제합니다만 적절한 양의 게임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뇌의 뇌 활동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뇌 활동이 변화되냐면 이렇게 자 전전두 피질이 활동이 줄어든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림 보여줄게요. 전전두 피질 활동량 감소. 자, 이 전전두피질 어디냐면 여기 우리 머리 앞쪽에서 여기 여기에요. 전전두피질이 여기 전전두피질. 그러니까 이 전전두피질이 왜 줄어들면 어떤 그 효과가 있느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주의 연합 영역인데 이 부분이 여기 뭐냐면 우리의 확산적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감소되면 그러니까 한쪽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영향을 줘요? 확산적 사고를 준대요. 확산적 사고. 그러니까 멀티죠. 그러니까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한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게임을 통해서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다방면의 정보를 생각하여 그 정보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 해결한대요. 저도 스타크래프트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종족이 있어요. 제가 이제 테란이라면 이제 저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공중으로 올 것인지 땅으로 올 것인지 땅 속으로 올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해서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상대 팀이 몇 팀인지 누가 강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당히 이제 멀티적으로 고민해서 이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뇌 활동량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전두피질의 활동량 감소. 그 다음에 기능적 연결성이 있어요. 자, 기능적 연결성. 기능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융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그러니까 뇌의 다른 두 부분 또는 그 이상 뇌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전전두필이라든지 또는 여기 뒤에 보면 내가 이제 뭐 그 전운동 피질이라니 1차 운동 피질, 1차체 감각 피질, 체감각 연합 피질, 다중모드 연합 피질, 시각 연합 피질, 일치 시각 피질, 뭐 복층, 창백핵, 주체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물론 독서를 통해서도 상호작용합니다만 이렇게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이제 이렇게 해서 감정, 추리, 그죠? 그 다음에 계획,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일견, 이 뇌 활동과 좀 비슷하죠. 이런 장점을 기능적 연결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전제를 얘기했죠. 적절할 때 한쪽으로 너무 몰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들 하루에 청소년 미디어 서비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용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루 적정량을 한번 우리끼리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그죠? 적절 게임 시간이라고 할까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자, 초등학교 저학년이요. 최근에 작년까지죠. 최근에 하루에 76.3분을 쓴대요. 76.3분. 그러니까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자, 초등학교 고학년은 88.3분입니다. 다 1시간 넘죠? 88.3분.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중학생은 94.5분. 고등학생은 공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은 공부에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가? 98.9분. 예, 이제 여기는 게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보나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게임이나 오락, 여기에 이제 물들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여러분 게임을 이 평균을 봅시다. 이 평균에서 좀 과다하다. 이거는 좀 과하다. 이거는 이 정도는 넘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게 보면 98분이 제일 높죠. 점점 높아지긴 하지만 적어도 100분은 다 안 넘어가네. 그래도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분이 넘어가면 하루에 100분이 넘어가면 과하다 이런 얘기죠. 예. 중증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100분, 하루에 100분이면 뭐예요? 1시간 40분. 그죠? 1시간 40분. 그 다음에 보통이다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평균을 조금 재면 85분, 그죠? 85분 정도 되는. 적절하다. 하루에, 그러니까 이거 뭐 게임 오락 이런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이내, 그죠? 60분 이내가 좋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나누어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나 이거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몰입해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환기시켜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환기시켜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걸 환기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환기시켜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아는, 자기 현실을 아는 거예요. 저쪽도 지금 게임하느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현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게임의 순기능이자 그리고 게임을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인지해서 적절하게 적당한 시간에 그리고 환기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